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초소형 군사 인공위성 발사에도 누리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감시 정찰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주, 상공에서 한반도를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정찰 감시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만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중국 불법 어선들을 획기적으로 감시, 정찰할 비밀병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한국의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력 열세를 극복하고 러시아군을 대적할 수 있었던 건 민간 정찰 위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됐던 민간 위성들은 이번에 군사 정찰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데요. 또한 바이락타르 드론은 러시아 전체 부대를 초토화시키면서 현대전의 핵심 병기로 떠오르며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됐습니다. 이렇듯 정찰 감시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도 30cm급 정찰 위성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인공위성을 통한 정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는 독자 군용 정찰 위성 5기를 우주에 띄우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이를 통해 첨단 첩보 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인 쌀을 탑재한 위성 4기와 해상도 30cm급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단 위성 1기를 저궤도에 올려 2시간마다 정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르 레이더 위성은 밤이나 비가 오는 때도 대상을 전천후로 정찰할 수 있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군은 2024년 말부터 독자 군용 정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425 사업 후속으로 최근 독자 정찰 위성 12기를 더 띄우기로 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 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 등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초의 정찰 위성 프로젝트인 425 사업을 후속으로 사르 레이더 위성 10기와 전자광학 위성 2기를 추가 개발하는 내부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인류의 국방부는 약 3조 원을 들여 대형 정찰 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해 발사하기로 했는데요. 통상 군사 위성의 수명이 5년 안팎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9년에는 425 사업 후속 위성들이 가동돼야 한다는 판단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노골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감시체계 구축이 절실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주, 상공에서의 감시체계뿐만 아니라 해양 감시체계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해양 확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쿼드 동맹국들이 뭉쳐 해양 감시체계를 구축할 정도로 중국이 전 세계 해양 위에 무법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중국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 남중국해에 어선 수백 척을 보내며 주변 암초를 자국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필리핀 인근 휘트선 암초를 영토로 만들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며 해상민병 소속 선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해상민병은 평소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상은 중국 해군으로부터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군사 조직으로 병력은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적국 함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및 항해 방해, 군사기지 건설, 불법 조업, 각국 어선 조업 방해 등 비군사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국을 출범시키고 이를 준군사 조직화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해경함정의 무기 사용을 규정한 해경법을 제정해 분쟁 발생 시 해상 민병대를 투입하는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해양 확대 정책에 맞서기 위해 쿼드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하며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 파트너십은 동,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불법 어업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위성, 무인기를 활용해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정찰 감시체계에도 중국이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중국 불법 어선들을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거북이 로봇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북이 로봇은 중국 불법 어선을 퇴치하는데 비밀병기로 떠오르면서 중국에게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국방생체모방연구센터 연구진은 다양한 국내 생체 모방 로봇 개발 성과를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생체 모방 로봇은 동물의 구조나 거동 원리, 메커니즘을 로봇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처음으로 공개된 거북이 로봇은 얼핏 보면 진짜 거북이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로봇의 인공다리가 진짜 거북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로봇의 방향을 틀거나 전진, 후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북이 로봇은 수중에서 적기지 동향을 감시, 정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불법 어선을 감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북이 로봇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된 바퀴벌레 로봇은 낮은 장애물을 넘어 이동하면서 정찰할 수 있고 꼬치로 위장한 개화구동 플랫폼은 봉우리를 열어 초소형 카메라로 적군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초소형 생체 모방 로봇 융복합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5년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됐던 소금쟁이 로봇도 서울대 생체 모방 로봇 특화센터가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쟁이 로봇은 몸 길이의 7배에 달하는 점프력을 과시하는데 길이 2cm에 불과한 로봇이 14.2cm를 뛰어오를 수 있어 특수한 환경에서의 임무 적용에 유용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곤충과 조류, 파충류 특성을 로봇으로 구현한 이 생체 모방 로봇 시장 또한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란 희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방사청은 생체 모방 로봇 시장이 10년 이내에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생체 모방 로봇으로 지상 곤충형 로봇, 다족형 로봇 등을 꼽았습니다. 높은 성장성 덕분에 생체 모방 로봇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2015년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파가 주관한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우승하며 생체 모방 로봇의 기초 원천 기술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인 정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0년 후에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생체 모방 로봇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우수한 생물체의 특성만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생체 모방 로봇에는 동물들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자신만의 생존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생체 모방 로봇은 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선 로봇 바퀴벌레의 등에 센서 배낭을 설치해 구조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미국에선 로봇쥐가 건물잔의 더미에서 탐색 작업을 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계 스폭과 함께 등장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는 누구나 스폿을 데리고 다닐 것이라며 미래 전망을 밝게 봤습니다. 2020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은 로봇계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여러 공장에 스폿을 시범 투입해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최근 AI가 결합하면서 로봇계는 더 똑똑해졌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의 교수 연구진은 로봇계 애니멀이 해발 1098m, 에첼상 정상까지 사람보다 먼저 올라갔다며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에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황보재민 교수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우수성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다양한 국방 로봇을 개발 중으로 폭발물 탐지, 제거, 무인 수색 차량 등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안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 군사기술이 공개돼 강력한 안보 태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